10월 12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석 씨가 비서실장이 되고 조국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고 그리고 서훈 씨가 국정원장이 되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매서운데요. 이 변화가 정치적 반대 진영까지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야말로 적을 최소화하는 변화인지 아니면 특유의 노무현 정권의 과거 이념적 색채를 더욱 강화하여 업그레이드된 모양으로 되는 것인지 그것이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자, 어쨌든 보수 괴멸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보수 전체가 31% 미만의 지지밖에 얻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희망의 씨앗을 보여주지 못한 채 태형적으로 대선을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지더라도 KO패를 당하더라도 다음에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반칙과 한마디로 기술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옛날 노래 또 부르면서 그냥 긁어 모을 수 있는 최대의 표만 모으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희망이 있을 것인가 라는 기대를 보여주지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무력화된 보수의 실체를 파악한 현 정부는 검찰 국정원 개혁 또 대외관계의 변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변화 더 나아가서 적폐청산을 내어걸고 우리 사회 곳곳에 아마 칼을 들이댈 겁니다. 어제 당장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에 지휘를 하지 않겠다 라고 기자회견에서 답한 지 3시간 만에 문 대통령은 조국 수석에게 세월호와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밀어 닥칠 이 강풍이 얼마나 될지 당분간 세상이 많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두운 시대의 뉴스 브리핑은 그야말로 해는 져가고 비바람이 들이치고 몸은 닐 곳이 없는 보수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뉴스 브리핑이 이 정권 5년 내내를 살아갈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보수의 망한 이 꼴은 전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과 더 나아가서 이 정권에서 그 두 사람을 떠받치던 한마디로 간신배들의 행태들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가 한마디로 이 사회에 도구적, 일회용적 소모품으로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에서 한마디로 출구가 없는 상황임을 모른 채 맹목적으로 왕국의 여왕을 향해서 충성을 바치는 이런 현상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다고 봅니다. 어제 어떤 분이 맹목적으로 한마디로 썩은 부패 기득권 보수 리더들을 향해서 충성을 바치는 대중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제 유튜브에 남겼습니다. 쥐뿔도 없는 자들이 재벌 옹호하는 거 보면 웃어야 할지 아님 불쌍하게 봐줘야 할지 기득권들의 주장이 마치 보수의 가치인 줄 알고 떠들고 다니는 인간들을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무식한 인간들이 신념을 가지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데 정말 이 말이 맞다라는 걸 실감을 했다. 자, 재벌들한테 콩고물 하나 못 얻어 먹을 하층민 보수들이 스스로 재벌의 자발적 노비가 되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짓거리는 거 보면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온다. 그런데 당신들 그거는 아니야.
대기업 계열사에서 두둑한 월급과 성과급까지 받으며 근무하는 화이트 칼라 중에는 문재인 지지자가 훨씬 많다는 것. 이래서 세상은 참 재미있다는 거다. 자, 이번에 강남 상구에서조차 문재인 이겼습니다. 이 사회에 살만하고 걱정 없는 사람들은 정치를 사냥하듯이 패션처럼 생각하고 강남 좌파인 것처럼 하는 것이 더 자신들의 한마디로 대외적 모양새에 낫다고 생각하면서 지적 유의를 즐깁니다. 자신들은 썩은 기득권 보수의 이득을 다 이렇게 누리면서 마음은 진보와 변화, 개혁을 추구하는 척 포장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박근혜 정부의 몰락 부분들을 가장 빨리 애척을 하고 제 스스로가 이런저런 이 정권의 구설수들을 앞장서서 처리하라고 이야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나아가서 2014년 11월에 정윤회와 3인방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앞장서서 이들이 멀리 떠나야 된다. 대통령 곁에서 벗어나야 된다. 필요하다면 조사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놔둔다면 필히 마지막에 큰 화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로 나섰던 많은 앞장선 사람들 중에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 중에 저를 종편의 생계형 평론가 종편 십상시라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박근혜가 망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왕님을 살려야 된다면서 마이크를 들고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탄핵이 기각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지금 모든 것이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뒤에도 여러 차례 박근혜 정권이 안보적인 측면이나 사회개혁적 측면에서 잘못되어 간다고 주장을 하고 친중정책, 천안문 광장 막루에 올라간 부분, 더 나아가서 뉴스테이 같이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이 또 더 나아가서 초이노믹스, 부동산 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잘못되어가는 재벌의 한마디로 앞잡이 노릇을 해가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왜 서민들을 위한 대중들을 위한 개혁 정책에 나서지 않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순실 우병우 사태가 생기고 나면서 저는 이 문제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 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는 저를 대중들의 눈앞에서 제거하는 쪽에 열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한마디로 썩은 신복들을 데리고 이 사태를 탈출할 꼼수로 개헌을 던지고 사과를 형식적으로 하고 이렇게 몰려가다가 결국은 탄핵을 스스로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 자는 빨리 집에 가는 것이 보수를 위해서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 탄핵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0.01% 후회 없고 박근혜는 구속돼야 된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도 일말의 동정이나 연민조차도 저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저와 입장이 다른 분들은 정말로 제 방송을 보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제 방송을 보는 것도 저도 불쾌하고 그분도 시간 낭비일 겁니다. 그리고 탄핵이 되고 급기야 구속까지 됐습니다. 구속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보수를 그야말로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자기 살겠다고 보수 전체를 끌어들이는데 정말로 이해가지 않는 것은 보수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고민조차도 없이 박근혜 살리자고 다 뛰어들었습니다. 거지경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보수 정권을, 보수 정당을, 보수의 가치를 이 지경으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박근혜 살리자고 마이크 잡고 앞장섰습니다. 저만 끝까지 탄핵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더만요. 자, 박근혜 탄핵시켜서 문재인 대통령 되니 좋냐? 자, 그렇게 되면서 대선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박근혜를 살리자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대선 후보가 된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자유한국당에서 누가 당선되던 후보로 제대로 된 이 박근혜로부터의 단절, 청산, 그리고 부패 척결과 개혁 등을 내세우는 꼴이 절대로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기껏 해봤자 종북 척결, 좌파 척결만 반복할 것이다. 결국 그렇게 하다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절대로 25%를 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홍준표 이길 생각 있나? 원래 제목은 이길 생각 있나가 아니라 홍준표 이길 생각 없다. 지고 난 뒤에 당대표가 목표냐라고 이야기하려 했는데, 공연히 결과가 뻔한 집구석에 제가 재뿌렸다 소리를 듣기 싫었고, 또 수많은 보수의 한마디로 맹목적인 지지자들이 역전이 되었다, 골든크로스가 되었다, 이길 거다라고 떠들면서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저보고 사과방송을 해야 될 거다, 이 영상 잘 간직해라,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져서 눈꽃만큼이라도 저한테 그 핑계들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은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면서 제목은 역전 가능성이 있나, 이런 식으로 뉴스 브리핑을 냈습니다. 뻔한 일을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대중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 제가 정말로 이 땅에 소외받고 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대선 후보들에게 이야기하는, 압박하는 제 칼럼 내용에는 불과 3-4천 명만 관심을 보이고, 홍준표 이름 이야기하고 문재인 이름 이야기하면 몇만 명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대중들이 정치 변화를 이야기하고 정치인의 저질성을 언급하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한마디로 정치 변화에 대한 그걸 시도할 만한, 또 그걸 이끌어낼 만한 자질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파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이기고 나니까 제 사이트에 들어와서 빈정거리면서 어제는 오토바이 소리도 들리더라, 너 먹고 살라고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이 방송하고 자빠졌냐, 정신 차리라, 인생 한순간인데 너도 병들고 늙으면 죽으면 그만인데 뭘 하고 그딴 데 신경을 쓰면서 맨날 그렇게 방송하고 자빠졌냐.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이 정권 5년 동안에 내내 뉴스 브리핑을 끈질기게 하면서 썩은 보수를 바로잡고 한마디로 오만방자한 이 자칭 개혁 세력들이 노무현 정권 2가 되어가는가 안 되어가는가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잘 해나가기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는 보수를 향해서 제가 날렸던 펀치보다 좀 더 센 펀치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날리려고 합니다. 적당히 위선적으로 허울 좋은 말만 앞세우면서 이중적이고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할 때 용납하지 않고
가차없이 질타하겠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호랑이처럼 약한 자에게는 비둘기처럼이라는 말도 있고요. 상대가 강하다고 해서 비굴하지 말며 상대가 약하다고 해서 오만하지 말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 천성이 그러지 못합니다. 요즘 이 TV에 나오는 시사 프로 패널들을 보면 문비어천가를 불러 제끼는데 정말로 가관입니다. 제가 제 방송사 대기실에 가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멀쩡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저렇게 문비어천가를 부를 수 있는가? 정말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렇게는 말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어제도 방송을 했습니다. 뉴스 브리핑. 이 문외 보수한테 까이고, 제가 정말로 많이 까였죠. 변절자, 배신자부터 시작을 해서 참 어마어마한 욕을 들었습니다. 뉴스 브리핑에 회원에 가입했다는 사람들 상당수가 저 가치에 동감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 뉴스 브리핑이 어떤 사람들처럼 단 한 번도 요 앞에 번호를 걸거나 계좌번호를, 저 뒤에 계좌번호를 걸거나 화면에 계좌번호를 올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 뉴스 브리핑과 사무실을 꾸려가는데 급급합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보수 정권 때도 힘들었고 한마디로 이 정권에서는 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뉴스 브리핑이 가는 가치는 돈이 아니라 정신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서 방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정말 이 방송을 할 형편이 안 되면 길거리 가서 하든지 파고다 공원 가서라도 혼자서 켜놓고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쓰러지면 병원에 가서라도 하겠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저를 지배할 수도 없고 저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에서 빈정거리는 이야기들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또 뉴스 브리핑을 위해서 정말 회원가입하겠다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화질이 어떠니 음성이 어떠니 방송의 질이 어떠니 이야기할 때마다 솔직히 분노한 적도 많습니다. 제가 회원가입을 앞에 내어 걸지 않고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간혹 몇 분들이 직접 또는 글을 남겨서 돈을 한 방에 좀 내고 싶다. 단 회원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아이고 그러면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절합니다. 왜? 회원을 가입해서 돈을 내든가 뉴스 브리핑의 가치에 동감하고 그러지 않으면서 그냥 황장수 보니까 딱 해서 돈 좀 내겠다? 필요 없습니다. 돈 때문에 이 방송이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정말로 황장수가 말하는 가치에 공감을 한다면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정관을 다 읽어보고 정관에 동의하면 송금하고 회원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정관에 동의를 해야 계좌번호를 구두로 가르쳐 주죠. 자,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가야 단 한 명이라도 가치가 맞는 사람을 이렇게 모여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 초창기부터 뭘 어떻게 좀 제대로 개혁 보수를 해보려고 많은 사람을 모으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아카데미를 하고 그러면서 제 개인적 이해를 취한 바가 없습니다. 그 시간과 비용을 다 합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대로 된 보수 정권을 세워야 되겠다고 몇 년간 단 한 푼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이 사무실을 운영도 해왔습니다. 이번에 돈 받은 사람들 아마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 겁니다. 지난 정권에 정경련인이 정권 근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보수 세력이에요.
저 황장수 이런 자리 하나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올 일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은 가치를 공감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갈 겁니다. 저는 뉴스 브리핑이 빛나는 시대가 보수 괴멸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짜 보수가 괴멸되는 그 순간에 진짜 보수를 지향하는 뉴스 브리핑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자부합니다. 약자에게 따뜻하고 그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고 썩은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는 보수, 그리고 잘못된 보수 이데올로기에 현혹되어서 자신의 비참한 삶은 눈 감은 채 여왕님을 구출하겠다고 애를 쓰는 그런 보수들과 뉴스 브리핑은 확실히 결별해서 정말로 가야 할 길이 멀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춥고 어두워져도 희망의 등불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뉴스 브리핑은 제대로 가겠습니다. 10월 12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석 씨가 비서실장이 되고 조국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고 그리고 서훈 씨가 국정원장이 되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매서운데요. 이 변화가 정치적 반대 진영까지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야말로 적을 최소화하는 변화인지 아니면 특유의 노무현 정권의 과거 이념적 색채를 더욱 강화하여 업그레이드된 모양으로 되는 것인지 그것이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자, 어쨌든 보수 괴멸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보수 전체가 31% 미만의 지지밖에 얻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희망의 씨앗을 보여주지 못한 채 태형적으로 대선을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지더라도 KO패를 당하더라도 다음에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인간들을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무식한 인간들이 신념을 가지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데 정말 이 말이 맞다라는 걸 실감을 했다. 자, 재벌들한테 콩고물 하나 못 얻어 먹을 하층민 보수들이 스스로 재벌의 자발적 노비가 되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짓거리는 거 보면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온다. 그런데 당신들 그거는 아니야. 대기업 계열사에서 두둑한 월급과 성과급까지 받으며 근무하는 화이트 칼라 중에는 문재인 지지자가 훨씬 많다는 것. 이래서 세상은 참 재미있다는 거다. 자, 이번에 강남 상구에서조차 문재인 이겼습니다. 이 사회에 살만하고 걱정 없는 사람들은 정치를 사냥하듯이 패션처럼 생각하고 강남 좌파인 것처럼 하는 것이 더 자신들의 한마디로 대외적 모양새에 낫다고 생각하면서 지적 유의를 즐깁니다. 자신들은 썩은 기득권 보수의 이득을 다 이렇게 누리면서 마음은 진보와 변화, 개혁을 추구하는 척 포장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박근혜 정부의 몰락 부분들을 가장 빨리 애척을 하고 해야 되는데 반칙과
한마디로 기술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옛날 노래 또 부르면서 그냥 긁어 모을 수 있는 최대의 표만 모으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희망이 있을 것인가 라는 기대를 보여주지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무력화된 보수의 실체를 파악한 현 정부는 검찰 국정원 개혁, 또 대외 관계의 변화, 그리고 남북 관계의 변화, 더 나아가서 적폐 청산을 내어 걸고 우리 사회 곳곳에 아마 칼을 들이댈 겁니다. 어제 당장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에 지휘를 하지 않겠다 라고 기자회견에서 답한 지 3시간 만에 문 대통령은 조국 수석에게 세월호와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밀어 닥칠 이 강풍이 얼마나 될지 당분간 세상이 많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두운 시대의 뉴스 브리핑은 그야말로 해는 져가고 비바람이 들이치고 몸은 닐 곳이 없는 보수. 제 스스로가 이런저런 이 정권의 구설수들을 앞장서서 처리하라고 이야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나아가서 2014년 11월에 정윤회와 3인방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앞장서서 이들이 멀리 떠나야 된다. 대통령 곁에서 벗어나야 된다. 필요하다면 조사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놔둔다면 필히 마지막에 큰 화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로 나섰던 많은 앞장선 사람들 중에,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 중에 저를 종편의 생계형 평론가 종편 십상시라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박근혜가 망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왕님을 살려야 된다면서 마이크를 들고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탄핵이 기각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지금 모든 것이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뒤에도 여러 차례 박근혜 정권이 안보적인 측면이나 사회개혁적 측면에서 잘못되어 간다고 주장을 하고, 친중정책, 천안문 광장 막루에 올라간 부분, 더 나아가서 뉴스데이 같이 수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뉴스 브리핑이 이 정권 5년 내내를 살아갈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보수의 망한 이 꼴은 전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과 더 나아가서 이 정권에서 그 두 사람을 떠받치던 한마디로 간신배들의 행태들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가 한마디로 이 사회에 도구적, 일회용적 소모품으로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에서 한마디로 출구가 없는 상황임을 모른 채 맹목적으로 왕국의 여왕을 향해서 충성을 바치는 이런 현상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다고 봅니다. 어제 어떤 분이 맹목적으로 한마디로 썩은 부패 기득권 보수 리더들을 향해서 충성을 바치는 대중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제 유튜브에 남겼습니다. 쥐뿔도 없는 자들이 잽을 옹호하는 거 보면 웃어야 할지 아님 불쌍하게 봐줘야 할지, 기득권들의 주장이 마치 보수의 가치인 줄 알고